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하시고 이제 9주차 수업도 하겠습니다. 자, 논어 11,500자. 공자가 우리에게 해주신 이제 지혜의 말씀. 논어 첫 문장에 다 있죠.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력여로와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력 낙화 인부지 불온이면 불억 군자호화. 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때에 맞추어서 익히고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불온이면 불역 군자호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다. 예, 이 문장은 또 시작할 때 우리 끝할 때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공자에 대한 또 인문학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분에 대한 삶과 철학 이런 걸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님은 이제 아까 얘기한 BC 한 551년 전 태어나셨고, 이제 공자님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안이 뭐냐, 흙수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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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수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대단한 사대부 가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공자의 이제 아버지, 공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 첫째 부인이 딸이 뭐 8명, 9명 이리 있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들, 딸 구분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이 하나의 그 노후에 어떤 보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을 맞이했는데도 아마 또 아들을 얻지 못하고 아들이 아마 있었는데 그리 건강하지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 나이가 거의 공자 아버지가 거의 한 이제 70에 가까울 때 세 번째 여자 안씨 여자를 이제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공자다라는 거죠. 아마 아버지 나이가 공자 아버지 나이가 70, 엄마 나이가 한 8 이렇게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가 태어나고 3년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아버지의 무덤조차도 모르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공자의 저 아버지 무덤도 잘 가르쳐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10몇 년 후에 공자의 어머님마저도 돌아가십니다. 지금 같은 공자는 이제 고아가 된 거죠. 그럼 공자는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인문학도로서 공자의 리더십을 볼 때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문학이 흐르는 큰 어떤 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탓하지 마라. 공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탓하지 않고 바로 배움을 통해서 바로 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바로 선 사람이다. 그걸 갖다 우리가 호학이라고도 하죠. 호학. 좋아할 호흡 배움을 좋아한다는 거죠. 공자도 그런 얘기 하죠. 뭐 우리 마을에 예절을 알고 또 이렇게 어진 사람이 나보다 있을 수는 있지만 배움을 내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자보고 내보고 당신은 배움은 두 번째 간다라면 자기가 서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바로 선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자기 위치, 실력, 능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가고 싶은 위치에 꿈이 있다면 여기에 도달하려면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가?
또 어떤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가. 예, 여기에 뭡니까? 갭이 생긴다는 거죠. 요 갭을 인정하고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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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서 요 위치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배우고 그리고 익혀야 된다. 그래서 요 단계에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루 3시간 10년을 하면 3만 시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바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10몇 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당에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뭘 했느냐 하면은 배움을 뜻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여기 나오겠지만은 15세 공자가 15세에 뜻을 두고 30세에 일입하고 40이 됐을 때 부록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70에 종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공자가 이게 이제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15살에 공자는 뭐 했냐면 지학 뜻지자에다가 배울 학자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어릴 때 보면은 그 청소년들 책 있죠. 청소년 책 보면 우리 지학사라고 기억이 납니까? 우리 어릴 때 뭐 수련장 이런 거 보면 지학사가 있어요. 지학이라는 게 뭐냐면 공자는 15세 때 나는 배워야 되겠다라는데 여러분 뜻을 뒀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 이제 또 인문학이라는 여러분 이제 배움에 뜻을 두었다라는 것이 15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 그래서 15년을 배움에 뜻을 두고 정진을 한 거죠. 공부를 해가지고 15년 해가 30이 되니까 일입 내가 바로 섰다라는 거죠. 30세 여러분 일입했다는 거죠. 일입.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또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게 내가 바로 섰다는 게 직위할 때 위자가 사람인의 설립자입니다. 이런 위치 있죠. 직위,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지 할 때 이 위자가 한자로 사람인 플러스 설립자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내가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면 자리는 저절로 찾아온다. 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하면 자리는 저절로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때 직, 자리, 업이 일입니다. 자리를 쫓으면 직업이 없어지고 일을 계속 쫓으면 뭡니까? 자리는 직업은 저절로 생긴다라는 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30의 일이 바로 섰다. 바로 30의 이제 인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10년을 더 공부해가지고 40이 될 때 불혹, 이때 혹은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에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을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도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 교수님
40대에 가장 유혹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공자님이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만큼 40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40의 나이가 어쩌면 청소년기는 육체적 사춘기라면 이 40은 정신적 사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사춘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에 비하면 이 출발선상에 차가 있으면 신호가 바뀌면 좌회전이 있고 만약에 우회전이 있다면 좌회전이 소비 쪽으로 빠지는 거면은 우회전은 생산, 배움 이런 쪽으로 이제 차가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지금부터 출발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0이 유혹, 흔들림이 엄청나게 많은 나이다. 그것을 공자가 그 흔들림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50은 뭐냐? 50이 여러분 되면 지천명, 알지자 하늘천 명명자. 하늘이 내게 준 명을 아는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이걸 하라고 보냈구나 라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지나간 일에 또는 트라우마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는 이제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운명으로 또 받아들이는 거 좋겠습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가 지금 이 순간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아모레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해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 50이 되면 하늘이 내게 준 명을 아는 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내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동서양의 성현들의 말씀, 인문고전을 연구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현대적 언어로 전달해라 라는 것이 하늘이 내게 준 명이 아닌가라고 저도 저 스스로 나의 명을 갖다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0은 이제 자기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나이다. 환경. 여러분 인간은 자기보다 뭐 내가 태어난 모습 또는 환경, 가족 이런 것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 걸 탓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운명이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줄 알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를 볼 줄 아는 안목. 바로 이게 50의 지천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일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순의 중요한 것은 기자에다가 이 순할 순자입니다. 이순이라는 것은 기가 순해지는 나이다.
기가 순해지는 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수기에 비하면 필터링을 꼽는 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정수기가 필터링을 꼽아야 물이 들어오면 이물질 이런 걸 걸러내가 안으로 보내죠. 마찬가지로 60이 됐을 때 이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 시비를 거거나 또는 쌍욕을 하거나 이래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니 뭐라 했노?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또 이 사람은 인문학과 배움에 인연이 안 됐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이순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가 순해지는 나이가 이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이 뭐냐? 70은 종심소요불유구.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는데 어긋남이 없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7수는 60은 이순이니까 기가 순해지는 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70은 종심소요불유구를 해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는데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그래서 바로 이 종심이 뭐냐면 그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따를 쪽 마음심,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우리가 그 자동차에 비하면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70의 종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모임에 갔어도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되고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딜 가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조화를 이루는 나이가 종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교수 내게 묻는다.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는 뭐냐? 바로 이 종심의 단계에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관 뚜껑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해서 이 종심의 단계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심소요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래서 공자는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딸을 위한 시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가 있죠. 마종아 딸을 위한 시.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착한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지,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사온 아이는 누구인지 나누어 먹으라고 라는 마종하 시인의 딸을 위한 시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대비해서 아들을 위한 시를 지어봤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한 시를 지었는데 이 공자님의 어떤 삶, 철학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위한 시 이동성 탓하지 마라.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네. 이게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바로 탓하지 않는 삶. 이게 공자가 바로 이 순간에 몰입해서 살아온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자의 삶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바로 공자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11몇 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을 탓하지 않고 배워서 학문의 뜻을 두고 배워서 15세에 뜻을 두고 15년 연구해서 30에 일입을 하고 40에 가장 유혹이 많은 시기에 흔들림이 없었고 그리고 50에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60에 이순 기가 순해지는 나이가 되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이야기한 정수기에 비하면 필터링을 꼽는 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비난을 하거나 원색적으로 비난을 할 때 그게 이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정수기에 필터링을 꼽아서 그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또 배움이 짧아서 표현을 저렇게 발수할 게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이순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공부가 70이 되었을 때 종심 소요 불구이고 종심의 단계에 들어갔다. 바로 이게 뭐냐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는데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 섰다. 아마 동아시아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브랜드 파워 1위 한 사람을 꼽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자를 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아까 우리 논어 첫 문장이죠.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논어가 이제 11,500자로 되어 있죠. 공자님 하신 말씀. 자왈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력 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화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다. 영어로 my way 나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호 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호라고 합니다. 삼호 이런 걸 액자에다 붙여놓으면 논어에 나오는 요 세 문장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도 인문학도의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